대한민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지침서, 여기는 안전보안의 토탈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채널 이불박도 안전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발견, 발명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요즘 들어서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 바로 전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뭐 풍력, 수력 등의 발전소들이 이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만큼 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이제는 그 필요를 넘어서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제는 당연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이 전기에 대해서 여느 때처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진행하는 최치수입니다. 킹님. 네, 반갑습니다. 킹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불박도 안전회가 이제 10회차가 좀 넘었어요. 이제 뭐 새끼 채널 뭐 요 정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두 번째로 게스트로 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불박 9번째 에피소드에서 특허에 대해서 알려주신 동구리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사실 이 전기과 과목을 교육하시는 교수님이라는 거 청취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수님, 청취자분께 인사. 안녕하세요. 동구리 2프로 이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2%가 그 프로페셔널 할 때 그 프로죠? 2% 부족해서 2%입니다. 아, 2%. 프로인 줄 알았는데. 네, 또 교수님께서 또 겸손하게, 네, 내가 또 그래도, 겸손한 게 아니네요. 난 그래도 98%나 해낸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강단에서 이 전기과 과목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과 사람이다. 네네. 네. 아주 최 집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마 1970년대에 예, 저희 나라에도 아마 대학이 있었을 것 같고, 예. 그 대학이 아마 기계과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대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과 있었을 것 같고, 아마 토목과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축과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전기과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그 외에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발전하면서 이 전기과라든지 기계과도 보면은 아마 자동차과도 나왔을 것 같고, 예. 메카트로닉스과, 기타 등등 많은 과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전기과도 이제 유사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과, 반도체, 통신, 기타 등등 해서 아마 유사학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사학과들은 다 유사한 과목들을 일단 배울 것 같고, 그 중에 전기과는 전기 관련된 걸 좀 더 배울 것 같고, 네. 통신은 통신 관련된 네. 걸 조금 더 배울 것 같습니다. 약간 오리지널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전기가 더 오리지널인가요? 전자보다? 그렇죠. 네. 네, 전기에서 파생이 돼서 전자가 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한다, 좀 그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기 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래도 전기와 전자는 또 한편으로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킹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가 없다. 이거는 진짜 종말이잖아요, 사실. 네. 인류 역사의 가장 뛰어난 발명이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도 말이 맞는데, 어쨌든 최초의 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증기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기가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산업혁명이 하나 포함이 되니까, 어쨌든 인류의 큰, 도움이 되거나 쓰임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전기는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는 건가? 전기는 어디서 났나? 이런 것부터 하나요? 전기의 개요, 이런. 아니요, 다양한 과목이 있긴 한데, 네. 전기라 하면 일단 회로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직류, 교류, 이런 거. 벌써 머리 아픕니다. 직류교류도 알고 있습니까, 최선님? 네, 대단하십니다, 최선님.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전기는 직류교류에서 끝이다. 네. 그 생각나네요. 그 에디슨이랑 누구였지? 누구랑 직류교류를 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막 티격태격했던 그 영화도 있었거든요. 근래 한 1년 전에 나온 영화였는데 네, 두 분 눈빛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인데. 네,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네,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영화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취자분들에게 뭐 전기 개요가 뭐니, 직류교류가 뭐니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전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같이 풀어봐야 될 이야기들 요런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녹음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전기가 굉장히 큰 포지션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네, 전기 자동차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에게. 저도 궁금하네요. 네. 네,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고, 네. 기존에 가솔린이라고 하는 그 가스를 가지고 가는 자동차하고는 자동차에서는 아마 그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었다면, 네. 현재 이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이면서, 네. 굉장히 그린한, 그러면서 아마 산업의 구조를 좀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꾸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 네. 2008년도에 저희 나라에 그 서브 모기지 프라임이라고 경제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출연하게 됐고, 그 시점에. 네. 그러면서 이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변경이 됐거든요. 예. 근데 현재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주변 상황에 그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면서 경기를 돌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밑에 파급되는 효과도 크고 네. 아마 그 하부에 있는 산업 구조들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전기 자동차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을 조금 더 빨리 땡겨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되게 이해가 되고 현재 지금도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게 테슬라가 그렇죠. 네, 테슬라. 굉장히 매출이 빵 터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빵 터졌다고 네, 들었습니다. 남들이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내가 전기 자동차 할게라고 했을 때 남들이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당시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했는데 이게 이미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거 이제 추후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걸 써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테슬라를 예로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모터를 구동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전기차의 핫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아마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배터리 기술이죠. 네. 그래서 그 배터리 관련된 기술 중에 물론 세계 몇 대 회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저희 나라도 그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그 원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되게 자랑스럽네요. 네, 예. 배터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대량 생산해서 어쨌든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면 전기 자동차의 전반적인 가격이 다운이 돼서 실제 이제 보급되는 대수가 굉장히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걸 하겠죠. 정부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아마 낮추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 많이 당겨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좀 뭔가 바싹 당겨야 될 산업이라면 그렇죠. 네, 당연히 몇 개가 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중에 전기 자동차가 손에 틀림없이 꼽힐 거다. 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요즘에 그럼 전기과 학생들도 전기 배터리나 전기 모터나 이런 것도 같이 배우고 있나요? 그럼요. 네. 전기 배터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를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화공이나 이 화학을 가지고 아니면 신소재 이런 재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배터리의 소재를 효율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그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 같고 전기과는 어떻게 하면 무탈을 더 효율적으로 구동을 할까 또 잘 제어를 할까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가 전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밝아 보이는 게요. 좀 앞날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신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알려주고 있고.
예, 뭐 고리타분하게 뭐 옛날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좀 그 학생들이 성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큰 인재들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예. 네. 예, 뭐 교수님 앞에서 이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날이 좀 밝아 보인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교수님이 있는데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 예. 가보니까 거기 자동차과가 있더라고요. 오. 근데 자동차과가 옛날에는 이제 뭐 내연기관을 했다면 요즘 네. 가보니까 전기차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과도 전기 배터리와 전기차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네, 아주 뭐 좋으신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되면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도 건드려질 것 같고. 네. 예, 결국 자율주행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소요 시간이 한 5시간 걸리는데 5시간 동안 차 안에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운전이 아닌. 예. 와, 선택할 게 너무 많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자동차 회사가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예, 그 고객을, 차에 타 있는 자기 고객을, 예를 들면 쇼핑을 하는데, 뭐, 땡땡한테, 네. 뭐, 고객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H의 회사의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 H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네. 뭔가 꾸밀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타고 가니까 영화를 봅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영화를 보는데 H를 통해서 또 본다든지. 현기차라고 얘기하셨답니다. 네. 저 지금, 근데 현기차 좋은 생각이시네요. 현기차. 네, 저 지금 한 대 맞았어요. 좀 느낌에. 왜요? 왜냐면은, 그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전기차가 되고 이랬을 때, 차를 타는 소비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손을 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와, 그쵸. 뭐 배급사랑 계약을 맺어서 뭐 예를 들어 디즈니랑 뭐 현기차랑 해서 디즈니 거 우리 현기차에서 틀어줄게. 그렇죠. 네. 네. 뭐 하다못해 어느 뭐 책 같은 것도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오. 약간의 그러니까 중간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 정도의 어떤 피 정도는 받고. 네, 그럼요. 그래, 디즈니 너네하고 독점 계약을 한다든지. 오. 예를 들면. 네.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무슨 게임을 하는데 현기차를 통해서 게임을 또 하게 될 것이고. 예. 기타 등등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아마 산업의 패러다임이 한번 또 확 네. 변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와, 그 차 살 때 옵션 생기겠네요. 뭐 디즈니 플러스 팩 이래가지고 디즈니랑.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진짜 그 현대 기아 마케팅팀 이런데 보면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 자동차들이랑 경쟁을 하는데. 우리 회사 차에서 멀티미디어로 제공하는 것 중에 디즈니가 우리의 독점이야. 매출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콘텐츠.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차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마 현기차든 어떤 차든. 네, 그런 고객을 네네.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에 가면 전기전자라든지 정보통신이 아마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쪽으로 산업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아주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단에도 있고 계시니까, 먼 미래는 아니겠죠? 머지 않은. 아마 많이 당겨지지 않을까요? 원래 멀리 생각을 했었더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략 추측해보면 10년 안? 요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적어도 5년까지는 당기지 않을까요? 네, 5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우리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다. 네. 자율주행까지는 어떤 법 제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된다는 시점에서는 5년 안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저기를 만들었죠. 그 드론. 어떤 거요? 드론이요. 드론 만들었죠. 네, 드론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건가요? 네, 1인용 드론 탑승할 수 있는. 탑승 드론을요? 네. 시범하고 있습니다. 4인승 아닌가요?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2인승인가 1인승이고요. 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그 요금도 뉴스에 들으니까 15만 원인가? 네, 12만 원인가 얼마쯤 얼마 안 하는 비싸네요. 네. 생각보다 택시를 타도 엄청 비싼데요. 아니 왜냐면 거리가
한 30분인가 네. 20분인가 하면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성공한 거예요, 날아가서? 뭐 그거는 뭐 진작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상용화 이제 단계죠. 왜냐면 이제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거죠. 네. 지금은 뭐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걸 하려면 항상 뭐 주변 그 법제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관제 그런 맞습니다.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협의가 돼야 되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정부에서는 3년 안에 하라 2023년인가요? 뭐 그랬단 얘기도 있고 한데 2025년까지 한다 뭐 그런 맞아요. 게 네. 잠깐 인터넷에서 봤던 기억이 와, 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2025년은 제가 뉴스 보기로는 예. 그 무인으로 그 지난달에 무인으로 택배 배송하는 서비스를 GS 편의점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그래요? 평지에서 이제 그 드론이 폭이 한 2m 되는 드론에 상품을 실어서 그 10분 15분 거리 안에 이제 상품을 배송하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 뭐 아파트 층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개활지에서 개활지까지 배달하는 시범 서비스를 성공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와치캠도 네. 예, 그 카메라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사람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교수님 왜 웃으시지?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 비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오는 거? 천만에.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네. 아니, 개인적으로 저 와치캠 엄청 좋아합니다. 네, 저희 팬입니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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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사장님도 교수님 팬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서로 팬이 되는 거죠. 네. 네. 서로 팬심으로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사장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역시 킹님. 네. 네, 이건 좀 청취자분들 들으면 네, 그러니까 좀 자르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는데요, 뭐 예. 이럴까봐.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될 시점이면, 전기가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되면은 아마 소비가는 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네네. 네, 왜냐면 그땐 쉐어가 될 거라고 추측들을 네, 많이 쉐어차도 하니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당장 만약에 전기차가 되면 전기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휘발유, 혹은 그 디젤? 네, 그거 쓰는 애들이 이제 전기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좀 비싸지지 않을까요, 전기 요금이? 비싸진다기보다는 아마 그 잉여 전력을 잉여 전력이라 하면 예. 예를 들면 차를 충전하는 시간 대부분은 아마 야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네. 시간, 그러니까 이제 잉여 전력을 이용을 해서 아마 대부분 충전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이 전 단계 어떤 일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는 뭐 조금 들어가 보면 예. 예를 들어 뭐 대전에서 엑스포 행사를 합니다. 네네. 예. 그럼 차가 예를 들어 한 100만 대가 거기에 동시에 100만 대는 좀 그렇다. 네. 몇십만 대가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차가 대전 지역이 굉장히 밀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다 충전해야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네. 그럴 때는 그리드를 어떻게 운용할 거냐. 여기서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송전선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부분, 네. 그런 라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변에 거점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중간중간에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산업이 진짜 완전 싹 다 바뀌겠네요, 이거. 이 전기 자동차가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돼서.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주유소가 뭐 충전소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아마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최근 기술에 의하면 한 20분까지는 급속 충전으로 가능하다까지가 네. 나와 있어서 뭐 5년이라고 하는 상용화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고 여기서 상용화는 이제 뭐 대중을 다 아우르는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충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그 스마트폰을 쓰는데 처음에 이 배터리가 탈부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배터리도 이 탈부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자동차용 경주용 그 자동차가 네. 그 타이어를 교환하는데 뭐 몇 초가 걸리는지는 정확히 재보지 그쵸, 않았지만 엄청, 굉장히 네, 짧은 빠르죠. 시간 안에 맞아요. 타이어를 교환하고 바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 배터리를 탈부착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탈부착하고 가면은 뭐 지금 현재 그 가스라고 하는 개솔린을 집어넣는 시간만큼 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왜 요즘 차에 스페어 타이어 있나요? 트렁크에? 요즘 차에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고 갈 수도 있겠네요. 여분의 배터리. 제가 그 작년에 CES 전시회 갔다 왔을 때 네네네. 파나소닉에서 그 전기 오토바이가 나왔었거든요. 전기 오토바이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급속 충전에 대한 이슈로 전기 자동차가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네. 그 당시에는 뭐 30분 1시간 막 이랬었는데 네. 파나소닉은 그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배터리 교체형 그 오토바이를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배터리를 그 이제 여유분으로 충전시켜 놓고 그걸 빼서 바로 집어넣고 내가 있던 배터리 다시 거기 넣어놓고 다니다가 다시 와서 그 뺐다 끼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전시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냥 예전 핸드폰이 많네요. 네,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죠. 네. 배터리 탈부착. 전시회에 종종 하신 그 ES CES. 매번 네. 제가 물어보네요. 하실 때마다 CES. 네, 그 사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게 그 탈부착하는 거가 제가 예전에 그 일본에서 낸 특허입니다. 제가 그거 특허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모든 회사가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걸로 기술을 가고 있을 때 네. 일본에선가 아마 그 탈부착으로 해서 이 기술이 전기차에 적용이 되면 이 배터리에 관련된 이 급속 충전 이거는 다 종식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 꽤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그때 할리 데이비스도 전기 오토바이 내놔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부스에. 그 디젤로 이렇게 뭐 덜덜덜덜 소리 나는 그 오토바이의 대명사도 그 전기 오토바이 내놔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시속 뭐 200km 넘게 나온다고, 300km 가까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굉장히 친환경적이잖아요. 이 전기라는 게 일단 기존에 있던 그 화석 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걔네들도 대비해서. 근데 이제 교통수단 중에 가장 오염이 심한 게 비행기다라고 많이 하는데 비행기까지도 띄울 수가 있을까요? 근데 날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는 예를 들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배터리에다 싣고 간다. 이거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거기까지는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전기 비행기를 띄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여객선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행기가 일정 주유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떴다가 바로 착륙할 때 그 착륙하는 무게까지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유를 버리고 착륙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게가 중요하다. 예, 뜰 때 무게와 내릴 때 무게가 달라서 아마 주유량의 그 무게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비행기가 단시간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드론처럼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거리 비행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5년 안쪽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한 30년 후면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죽기 전에는 한번 전기 비행기를 타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얘기신가 제가 이거 잘 모르겠으나 이 전기차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 수소 자동차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끔 9시 뉴스에 보면은 클린한 물 한 방울 떨어지면서 현기차가 맞아요. 엄청 많이 수소차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수소차 다음 단계는 또 연료전지차가 있어서 그 연료전지차 가면은 아마 그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 전기랑 어떤 화학 쪽 여기서 성장을 많이 해야겠네요. 우선은 지금은 일단 소재가 발달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으니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그런 단어로 보면 좀 기초과학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주 맞습니다. 기초과학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수소차로 가면은 이것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 중에 하나가 수소차로 가면은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가지고 연료에서 수소를 리포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폼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형태로 바꾼다를 리폼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료에서 수소만을 꺼내는 거를 리포밍 하는데 그 장치가 되게 그러니까 비싼가요? 비싸기도 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연료에서부터
그 리포밍을 하지 않고 현재는 수소에서부터 바로 그냥 가는 거를 네. 개발을 하는 거죠. 아, 수소를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자. 그렇죠. 오. 네. 수소도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던데요, 주유할 때? 이게 리포밍된 수소가 비싼 그러겠죠. 거겠죠? 아마. 예. 아니 그거보다는 일단 수소는 위험합니다. 위험해. 폭발 수소 폭탄이 될 위험이 수도 있어서, 있고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수소는 굉장히 위험한 소자여서 그러니까 연료를 가는 게 맞죠. 네. 아, 그쵸. 아, 위험하니까. 네.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예를 들어 뭐 위험하듯이. 저희가 뭐 LPG 그 차가 있는데 LPG 차가 터져도 뭐 그닥 물론 이제 충격은 굉장히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어쨌든 그 주변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소 자동차는 수소폭탄이 터지면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죠. 어. 이 수소 탱크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터지면 그러니까 뭐 불이 나던 예. 어떠한 뭐 차량의 충돌에 의해서 또 터지면 안 되죠. 그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겠네요. 핵심이겠다. 네. 네. 차 사고 났을 때. 맞습니다. 안전. 그래서 네, 터지긴 할 것 같은데. 안전입니다. 네. 네. 여기는 이불박도 안전합니다. 아, 안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 얘기는 뭐 요즘 하고 뭐 다른 네. 것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네네네. 태양광. 태양광 좋네요. 우리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물론 과거부터 굉장히 곽광받는 산업이었고 네. 요즘에 또 좀 이게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전투적으로 이제 좀 캐파를 키우려고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네, 뭐 맞습니다. 이게 효율이 있니 없니 뭐 얘기들도 있고. 예. 태양광 쪽은 어떤지 좀 이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네, 태양광도 뭐 정부 차원에서 아마 네. 그 에너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적극 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아까 그 전기차를 이제 일단락쳤지만 전기차의 한편으로 보면 그 차에 보면 루프가 있습니다. 예. 루프 있죠. 선루프 같은. 네. 거기를 태양전지로 덮는 거죠. 달리면서 충전해라. 네. 오. 그 다음에 뭐 저도 지금 여기 그 와치캠에 오면서 여기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낮 시간에 아마 잠깐 이동했다가 어디다 주차를 하면 그 주차하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겠네요. 왜냐면 보통 그늘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해가 쨍쨍한 그런 곳에다 이제 주차를 하려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태양광이 근데 이 태양광이 이제 실제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그 태양전지라고 하는 거는 태양전지 패널이죠. 네. 그 저희가 그 이렇게 들판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태양전지들이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다 깔려 있고 네, 그런 그 패널이 만드는 게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이제 그 패널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네. 저희 나라가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하면 뭐 또 선도 주제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정보다는 이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태양전지를 생산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클린한 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훨씬 더 생산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디램을 생산하는데 그 순도가 뭐 99.9999에서 49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9가 네 4개가 소수점 밑으로 4개. 소수점 밑으로 4개인가요? 네, 소수점 밑으로 4개입니다. 거의 그럼 그 100개 이상이 돼야지 그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인곳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태양전지는 2나인입니다. 그러면 뭐 2나인과 4나인의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또 구분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네. 예를 들어 그 디램을 또 증가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4나인의 개수가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수점 5개짜리까지 뭐 내려간다. 5개, 6개로 계속 네. 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먼지 한 톨에도 의해서 회로가 다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네. 그 아주 그 반도체 미세한 부분에 뭐가 불순물이 들어갔다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태양전지는 2나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좀 쉽다.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불순물이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뭐 효율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게? 효율하고 결정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네. 뭐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냐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게 있거든요. 알려줘요, 거기까지 알려줘요. 가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이 네. 돼서 어려운 어쨌든 들판에 가면은 이 태양전지 색이 이제 뭐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이제 네. 그걸 저희가 뭐냐면 그리드라고 하는 그 라인에다가 페러티라고 하는 거를 올려서 이제 그 가격이 얼마냐라고 그걸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페러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는 그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결정이라고 하면
이제 태양광이 그 반도체에 광을 비치게 되면 전자와 전공을 분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전자를 뽑나 보네요. 네, 거기서 전자를 바로 뽑아가는 거죠. 오. 그걸 이제 포집이라고 하는데, 네. 전자를 포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가 쉽게 딱 예를 들어 저희가 복도가 있는데, 뭐 복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제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단결정이라고 하는 건 그게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다결정은 그 전자들이 지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결정이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찌찌뽕. 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결정,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지금은 발달해서 그 다결정이 이제 효율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을 좀 올릴 네, 수 그래서 있다. 이제 그 아까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가격을 굉장히 낮추게 됐죠. 그럼 원가 자체는 다결정이 저렴한데 원가는 비싸죠, 단결정이. 다결정. 다결정은, 네. 그렇죠, 다결정은. 네. 그러니까 저렴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그렇죠. 지금은 다결정 자체가 효율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배우네요, 몰랐는데. 근데 이거 개인적인 이거 지금 질문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괜찮냐? 나도 궁금하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무래도 평야지대보다는 뭐 섞여 있지만 산악지대인 부분도 많으니 이게 뭐 그 네. 태양광 발전을 해서 효율을 따져보니까 어쨌든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네. 사계절이 네,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시절이 최 집사님 가장 그 태양광 발전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름 아닌가요? 여름은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가? 네. 그래가지고 뭐 봄, 가을? 네, 봄, 가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겨울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겨울이요? 네. 그러니까 겨울이 가장 좋은데 해가 비치는 시간이 짧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름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긴데 효율이 나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이게 열이 많이 나면 이 전자가 자유롭게 너무 잘 이동한다는 거죠. 잘 도망다닌다고 봐야 되나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집이 그래서 어렵구나. 포집이 어려워. 최집사님 잘하시네요. 포집이란 단어까지 하시고. 제가 물리학을 좀 좋아해요.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예, 장난입니다. 최 집사님 딱 뵈면 벌써 물리학자처럼 생기셨잖아요. 아니에요. 저 바보예요. 청취자 여러분, 저 바보입니다. 네. 어쨌든 태양광은 그러면은 짧은 낮 시간, 겨울에 효율이 가장 좋다. 그렇죠. 같은 시간대에 네. 효율만을 비교해 보면 겨울이 가장 좋고, 근데 전체적인 이용률을 따져 보면 이제 봄, 가을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왜냐하면 있구나. 해가 비치는 시간이 그나마 봄, 가을은 기니까. 그럼 저 궁금한 게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사막 같은 데다가 쫙 깔아놓으면 뭐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더운 사막 같은 데. 그래서 사막은 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가끔 물론 그 사막에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뭐 바람이 많이 분다면 그런 데는 뭐 이렇게 쭉 보면 풍력 발전 같은 거가 쭉 이렇게 서 있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큰 풍차.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뭐 서해 바다 쪽에 우리나라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 갯벌 땅으로 메꾸는 거. 간척 사업.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양광을 쫙 깔면 좋지 않겠냐. 뭐 네. 그런 얘기들을 간적지. 네, 뭐 그렇게 해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또한도 어쨌든 여름이면 거기 때볕에 전자들이 자유로워진다. 너무 포집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도 생각을 할 게 굉장히 많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을 안 들었다면 때볕에 있는 게 가장 좋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그 일반인들이 궁금한 질문이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최근에 그 아파트에 그 조그맣게 태양광 판을 달면 맞아요. 일부 지원해준다. 그리고 그 대신 설치비의 일부를 내면 전기세에서 할인을 해준다. 라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게 전기세가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안 붙이는 게 나을까요? 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원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50원은 지원해 줄 테니 50원은
개인이 뭐 돼서 공사를 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에너지 이용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송도인가요? 어딘가 가면은 아파트 한 벽을 이렇게 그 태양전지로 이렇게 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괜찮네요, 그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BIPB라고 해가지고 빌딩에 인테그레이티드 된 태양전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태양광의 효율이,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평수로 그냥 얘기할게요. 뭐 한 30평 깔아놨어요. 태양 그 전지를, 태양광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전개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력 발전 대비 몇 % 이런 정도로. 그 태양전지는 메인 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조 전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이라든지 뭐 화력이라든지 이런 발전소가 주 전원이고 네. 태양전지는 말 그대로 도움을 약간 주는 겁니다. 보조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아까 잠깐 그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뭐 제가 충전한 거를 다 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가는 동안에 태양전지로 충전을 해서 50km라도 더 간다면 그 자체가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 빈 공간에 네. 그 루프에다가 태양전지를 덮어서 50km 뭐 30km든 얼마라도 더 가면 이득이지 않겠냐.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딩에다가 붙이든 아니면 우리 집 뭐 아파트 베란다에다 붙이던 아마 이런 것들이 미관상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태양전지를 붙여놨는데 그 검정색 계통에 혹시 이렇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검정색 계통에 태양전지로 다 덮거나 차가 좀 뭐 페인트 칠해서 좀 뭐 그 디자인의 어떤 색깔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그닥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50km 안 가고 말지. 예를 들면 뭐 굳이 이렇게 내 차를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염료를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 태양전지 안에다. 네. 아니면 코팅하는 기술이라든지. 이제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인 부분에.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 올라가면 아마 효율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나 미관이 더 좋은 거냐, 아니면 한편으로 그 소위 말하는 효율을 따질 거냐,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사용자들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서브적인 에너지 원이다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 들어요. 예, 왜냐면 이게 어쨌든 석탄이든 석유든 이 검은 색깔 연료는 환경 오염이 되니까 지금 또 대기 오염이 엄청 문제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굉장히 큰 문제고. 온난화 문제죠. 예. 그 근래에는 뭐 오존층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스프레이 뿌리지 말자고 프레온 가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래 오존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오존이 좋아졌다는 게 이제 남극 쪽의 오존이 좋아졌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인류한테는 해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남극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근데 최근에 북극 쪽에 오존이 많이 훼손됐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북극은 이제 우리 잘 알겠지만 북유럽, 뭐 캐나다 윗지방, 뭐 이런 쪽에 다 관련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대기, 뭐 오존 이런 환경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서브 에너지로 태양열에 대한 투자를 하고 활용을 해보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 또한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의미로는 저희 집에도 하나. 그래서 그 자동차가 이제 태양광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보면 그 저희 오토바이가 보면은 개솔린을 넣나요? 하여튼 그렇게 그 화석연료를 집어넣어서 오토바이들이 되게 거의 휘발유 들어가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가보면 거의 다 전기 오토바이더라고요. 전기 자동차요.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그런데도 그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하는데도 그렇게 오염이 심하네요. 그 동네 역시 탑이에요. 네. 그 오토바이는
베트남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의 뭐 네. 캄보디아, 베트남 네. 이런 데죠. 네, 그런데도 이제 좀 그러니까 태양열로 하던 태양열, 뭐 전기 에너지,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확실히 좋아질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이렇게 대체할 때 네. 그 다 그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죠. 오. 보조금으로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걸로 네. 제가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 거의 뭐 99.9는 뭐 다 전기 오토바이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맞아요. 네. 누가 그런 거의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 아침 중국이요? 네. 오. 저희보다는 더 빨리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 뭐 킥보드나 이런 게 다 중국산이니까. 오, 네, 좋습니다. 네, 해서 뭐, 전기 자동차, 뭐, 태양광 산업, 뭐,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뭐, 이제 좀, 그냥 좀 이게, 한 초딩스러운 질문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도대체. 아, 진짜 궁금하다.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뭐, 천둥 뭐 모아서 전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근본적으로 전기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교수님? 발전소부터 오지 않을까요? 발전소부터 오면은, 네. 이제 발전소도 뭐 원자력 발전소나 뭐 이렇게 화력 발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나라의 지금은 이제 주가 아마 그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대체를 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원전을 다 사용을 중지하자 뭐 이런 식의 네. 얘기가 있어서 네. 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좀 약간 그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아니, 대해서는 좀 하는 네. 그런 것 같고. 네. 아니 얘기해도 돼요. 뭐 어차피 청취자분들도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뭐 네. 탈원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효율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래도 원전이 당분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냥 네. 생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또 효율은 원자력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빵빵 터져주니까 얘들이 힘세고. 또 화력 발전은 또 우리 앞단에서 지금 같이 얘기했듯이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네. 네, 환경적인.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인 오염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져요.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네. 막 런던 스모그라든지 막 이런 것들처럼 네, 결국에는 이 화학 연료는 그때는 예. 뭐 증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차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증기기관이 생겨났을 때 네. 그때는 석탄 뭐 떼고. 석탄 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 오염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네. 거는. 근데 2차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전기로 가면서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럼요. 뭐 맞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 걔가 이제 각 가정까지 오기 전까지 그냥 전기가 어딘가 한정 같은 데다 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킵해놓는 킵을 해놓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가정까지 전기가 오는 과정들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기가 가정까지 들어오는지. 아니 일단은 그 발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네. 예전에 한번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저희 예. 나라가 이 승합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이 110V였는데 도란스 얘기하는 거죠? 예, 220으로 승합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도란스 아주 네. 뭐 네. 예, 그 도란스라고 하는 트랜스를 네. 그러니까 발전은 그닥 높은 전압으로 하지 못하니 이제 송전을 할 때 보면은 송전할 때 그 전압에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이 죽을 확률도 많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구들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전력을 버틸.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증가를 하니까 네. 이게 상대적인 이제 비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승합이라고 하는 거를 거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송전 라인을 타고 집에 오면 집 앞에 보면 또 변전소가 변압기라고 하는 거가 전봇대, 네. 전주 뭐 이런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동글동 이게 예. 가방 드럼통 그렇죠. 드럼통. 예, 예, 아. 예. 그걸 거쳐서 다시 변압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가정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에 공급이 되는 건 지금 현재 220V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원이 어딘가 배터리 같은 데 저장되어 있지 않고 실시간으로 가정으로 전부 다 가나요? 네, 실시간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설비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용량은 예를 들어 뭐 100을 쓸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지금 10만 쓰면 설비 용량이 측면에서는 90은 남아있는 측면이죠. 네. 그 남아있는 거를 어딘가에서 배터리 같은 걸로 보관하고 있나요? 배터리다 왜 보관하지 않죠. 그래요? 없어지는 건가요? 안 쓰는 전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용량을 정해놓고 이 용량만큼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로 통계를 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가끔 보면 그 뉴스에 네. 뭐 8월달 뭐 에어컨을 뭐 굉장히 많이 그렇죠. 켜는 예. 그런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발전소에 있는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을 때 안전하게 돌릴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있거든요. 네네. 뭐 그래프 막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캐파가 100인데 100을 다 안 쓰고 80에서 한다. 그럼 거기까지는 안전하다. 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80만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이다. 그 뭐 저장해놓고 날아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장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그 양수 발전이라고 해서 물을 흘려서 네. 뭐 수력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이 남아. 20이 아까 그 80을 쓰고 20이 네네. 남은 게 있으니 그럼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저수지에다 저장하는 거죠. 20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네.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20이라고 하는 물을 이용해서.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ESS라고 하는 거 잠깐 네. 아까 그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채워놓으면 좋겠죠. 네. 항상 그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를 줘야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잉여 전력이라고 해서 우리 밤에 예. 그 전기 자동차들이 다 집에 돌아와서 쓰지 않는 시간. 네네. 그때는 뭐 굳이 설비 용량을 세워놓을 필요 뭐 있느냐. 남아있는 거 충전해라. 배터리다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서 아마 한전은 이런 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야 전력을 많이 이용하면 전기요금을 깎아줄게. 그때는 어차피 남아있는 시간이니까. 네네네.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디에다 저장해 놓는다라기보다는 그 용량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거 어디 딴 데 쓴다? 딴 데 쓸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에너지 그러니까 그 배터리라고 하는 거 중간중간에 있는 거에다 ESS라고 하는 거에서 충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어쨌든 효율면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그 열 에너지 불로 보면 불 뭐 뗄감 이만큼 하면 이만큼 다 태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전기 에너지는 어쨌든 다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뭐 저수지로 위에 올려서 다시 어차피 떨어뜨려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편하고 효율이 높다.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피크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그 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력이 한 여름에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100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100을 하는 것보다는 뭐 20이라든지 30에 잉여분을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100 이하로 뭐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소자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면 저희가 용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서 뭐,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요. 궁금한 게 아직도 많은데 벌써 다 갔나요? 벌써 다 갔어요. 네. 진짜요? 네. 교수님, 제가 여쭤볼 게, 교수님께서 자녀분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자녀가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3명. 자녀분들 세 분한테, 지금 이 순간은 아빠로서, 네, 한마디씩 먼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유정아, 언제나 네 위치에서 네 할 일을 잘 해줘서 아빠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지금처럼만 조금만 더 참고 가면 아마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끝이 나니 그때까지만 좀 참고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둘째 유빈이 언제나 걱정스럽게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는데 이제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 조금은 일찍 들어오면 아빠가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도 좋으니 건강 조심하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놀고 집에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우리 막내 슛돌이 윤호
지금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말 좀 잘 좀 듣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윤호가 됐으면 좋겠어. 아빠는 항상 유정이, 유빈이, 윤호를 사랑한다. 진짜 번안이 없다. 감동이네요.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모님이랑 그 첫 데이트 할 때를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그 사랑하는 와이프 혜주, 지금 그 우리 슛돌이 때문에 독일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윤호 말도 듣지 않는 우리 슛돌이 윤호 데리고 그 독일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매번 힘들 거라는 거 아주 잘 알고 있고, 조만간에 방학이어서 온다니 지금부터 막 설레고 기다려지고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와이프를 아주 사랑합니다. 네. 고마워 정혜주. 나 약간 좀 짠해. 아주 좀 약간 울컥했어요. 네, 어쨌든 가족분들의 네. 건강 그리고 행복, 네. 네, 그 두 가지 꼭 지고 가시는 그 한 가정의 아빠로서, 네, 또 교수님께서도 이게 건강 잘 챙기시길, 네, 또 함께 이불박도 안전해서 응원을 같이 드리면서요. 네,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네, 끝났나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 킹님이랑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고맙습니다.